마이크 하나 더. 네, 안녕하세요. 노승민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눌 주제가 이제 취업 규칙인데, 이 취업 규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일단, 우리 노동법에서 근로조건, 뭐,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등등, 뭐, 징계, 뭐, 인사이동, 뭐, 이런 근로조건들 있잖아요. 그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그 항아리 3종 세트가 있어요. 항아리 3종 세트. 제가 한번 뭐 그냥 붙여본 건데, 뭐, 바게스, 바스켓, 뭐, 장바구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이 항아리 3종 세트가 있는데, 우리 근로기준법 5조를 보면은 요 3종 세트가 다 나와 있어.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이라고 하네요. 먼저 단체 협약. 요거 제일 센 거잖아요. 그쵸? 요거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체결하는 거고, 없으면 끝. 예, 신경 꺼. 근데 우리 이 근로계약은 이제 근로자를 한 명만 채용해도 무조건 써야 되는 거. 근로계약. 자, 이 취업규칙은 회사가 일단 회사가 만들면은 회사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거. 그게 취업규칙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단체 협약은 이게 뭐야? 노동조합이 있어야만은 체결되는 거잖아요. 가장 센 거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사업장 거의 90%가 무노조 사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취업 규칙이 단체 협약 이빠란 말이죠. 이빠. 단체 협약 그 다음이란 말이지. 그 세기가 거의 90%에 달하는 사업장의 가장 최상위 규범이 취업 규칙이다. 근데 이 취업 규칙이 왜 중요하냐 보면은, 자, 제가 이거는, 자, 취업 규칙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대충 한번 끄적여 봤어요. 끄적여 봤는데 한번 느낌적으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 보면은, 예를 들어, 뭐 결혼을 해. 그쵸? 결혼을 하거나, 상을 당했어. 경조사 휴가가 있을 거잖아요. 회사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을 때 며칠 주고, 내가 결혼할 경우에는 며칠 휴가가 주고, 내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는 휴가가 며칠 가냐. 이런 거 노동법에 없단 말이죠. 그럼 뭐 어디 들여다봐야 돼? 이게 바로 취업 규칙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요. 내가 아파. 그 연차 휴가를 다 고스란히 때려 박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디 봐야 돼 이거? 이것도 취업 규칙에 나와 있다. 라는 거죠. 상여금, 뭐, 기본급의 몇 % 지급한다. 어디 봐야 돼? 취업 규칙에 나와 있죠. 야, 요새 진짜 이거 가장 뜨거운 거, 임금 피크제. 이게 다 취업 규칙에 담겨 있다. 이 말이죠. 자, 출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리, 그 일수에 따라서 얼마를 지급해야 돼. 요런 거 다 취업 규칙에 담겨 있단 말이죠. 평가를 1년에 몇 번 해야 돼. 취업 규칙에 담겨 있고요. 승진은 내가 만약에 징계를 당했어. 그러니까 취업 규칙이란 말이죠. 근데 징계 그 유효 기간 중에는 승진이 제한돼. 이런 거 다 취업 규칙에 담겨져 있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 직원이 뭔가 잘못했어. 징계를 해야 돼. 해고해야 돼. 사유 다 취업 규칙에 담겨져 있고, 그때 절차,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며칠 전에 통보하고 소명기에 부여하고 이런 것 다 취업규칙에 담겨 있어요. 저는 심지어는요, 취업규칙이 정년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요게 만나인지 한국나인지 가지고도 노동위원회에서 다툰 적도 있어요. 이게 다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근로계약도 있겠지만 근로계약이 없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취업규칙에 나와 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취업규칙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취업규칙을 일단은 누가 작성하냐? 회사가 작성을 한단 말이죠. 회사가 작성을 하는데, 회사가 뭐 귀찮은데 뭐 이것까지 해야 돼. 나는 그때그때 해. 감으로 뭐 인사 관리해. 그래서 작성 안 할 수도 있는 거냐? 자, 선택이야 아니면 이게 의무야? 그거는 정답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심플해요. 근로기준법 93조에 나와 있어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 다시 말해서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을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네. 지금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머스트란 말이야. 머스트. 의무 규정이란 말이죠. 기준은 우리 노동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머릿수예요. 머릿수.
근로자 머릿수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취업규칙 같은 경우는 근로자 머릿수가 평균적으로 10명 이상 되는 회사,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들은 그냥 작성해. 묻지도 따지지도 마. 업종, 특성 다 필요 없어. 그냥 10명 넘으면 무조건 작성해. 요게 바로 취업규칙이 되고요. 작성 안 했다. 신고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한 10초 정도 정리해 볼까요? 지금 근로시간, 휴게, 임금, 중요한 거 다 들어가네. 지금 퇴직금, 식비, 교육.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퇴직까지 그냥 인사 관리에 대한 모든 내용은 다 들어간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거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굳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내용도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굳이 취업규칙에 다 그대로 컨트롤 CV에서 넣어야 되나요? 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 직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지금 출산을 하게 생겼어. 내가 육아휴직을 써야 될 것 같아. 이게 며칠 부여하는 거고 언제 신청하는 거고 그런 걸 다 일일이 법 봐가면서 찾을 수가 있냐 이거죠. 뭐 인사 담당자도 뭐 대표님이나 인사 담당자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취업규칙에 그때그때 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담아 놓으면은 이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약간 한데 모아놓은 어떤 나름대로의 이제 지침, 가이드라인, 이 취업규칙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취업규칙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자, 취업규칙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제 어디에 있냐면, 약간 제가 막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박제된 취업규칙. 박제된 취업규칙. 그러니까, 대표님 아니면 관리자님 PC 안에 이렇게 박제된 취업규칙으로 있어. 아무도 몰라. 직원들이, 근로자분들이 아무도 몰라. 취업규칙이 있었어? 자, 요런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는 거죠.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취업규칙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 난 이미 만들어 놨는데요? PC 안에 만든 거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약간 태아의 그런 느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취업규칙이 정식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만들어가지고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일단 들어야 돼요. 의견을 들어놔. 그래서 우리 노동부 노동부 사이트 들어가면 취업규칙 신고 서식에 뭐 보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취업규칙 작성했니? 신고해. 그러면은 이제 취업규칙 신고하면서 근로자 의견 과반수 의견을 사인 받아야 돼. 그래서 방식은 상관이 없어요. 회람해가지고 본인 이름 넣고 사인했는데 그게 우리 회사 근로자 직원의 이제 절반 이상이다. 라고만 하면 노동부에서 내용 검토하고 수리하고 접수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를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고를 만약에 안 했다. 회사에서 뭐 바빠가지고 회사에서 신고를 안 했다. 그럼 효력이 없는 거냐? 효력이 있어요. 요거 하면은 효력이 있어요. 뭐냐? 봤더니 근로기준법 14조 보면은 취업규칙을 게시해가지고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그러니까 묻지마 취업규칙 나만 몰래 봐야지. 그러면 효력이 없어. 하지만 신고는 아직 안 했어. 뭐 이제 일부러 안 했든 모르고 안 했든 잘 모르겠고 신고를 아직 안 했어. 그러면 과태료는 물 수 있어요. 하지만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어. 요거 했다면 바로 이제 게시를 해가지고 그 직원들에게 근로자에게 널리 알렸다면 효력이 있단 말이죠. 이게 게시를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회사 뭐 게시판에 약간 뭐 쌍팔년도 느낌 나게 취업규칙을 딱 이렇게 게시를 해놔야 효력이 있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이렇게 게시를 하든 사업장에 뭐 걸어놓든 아니면 요즘은 뭐 회사 안에 뭐 인트라넷이라든지
있듯이 뭐 사내 뭐 내부 전산망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있잖아요. 그런데 취업 규칙, 우리 회사의 취업 규칙이 이거다라고 놓으면은 그건 유효하게 게시한 걸로 봅니다. 그때는 취업 규칙, 이 회사에 취업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요. 이제 근로자, 이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취업 규칙이 근로계약서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요거를 근로자한테 안 준다는 것은 사실 위법이거든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내용이고, 취업규칙은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지만 과태료긴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취업규칙이 게시해서 이 중요한 전체 회사에 미치는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직접 눈으로 보게끔 우리가 조치를 했다. 여기까지 와줘야 취업규칙의 이 어떤 그 효력이라는 게 이 노사 간에 존재하는 거다가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징계를 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뭐 해고를 했다고 칠게요.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론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야, 나는 징계 사유 아니다. 취업규칙 가져와 봐라. 취업규칙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요래 버리면은 취업규칙의 존재 가지고 분쟁의 힘을 낭비하는 그런 사건들을 종종 보다 보니까 취업규칙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PC안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 근로자, 노동자분들한테 일단 인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신고는 그 다음 일이다. 오늘 여기까지 목 넘어가네. 침 넘어가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게 훨씬 한 7배 정도는 더 센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